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구입니다. 벌써 2014년도 반이나 지났습니다. 새해 소망하셨던 것들은 잘 이루고 계신지요? 어떤 분들은 출산을, 어떤 분들은 취업을, 어떤 분들은 재산 증식을 소망하셨을 텐데요. 단어는 다르지만 아마 자신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성공을 비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성공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막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무엇인지, 성공을 위한 마음가짐은 무엇인지, 또 성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개개인마다 답은 달라도 크게 성공이란 단어로 함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성공을 한 사람들에겐 그들만의 성공 철학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 국내 최초 여성종합투자상담사 윤순숙 회장과 함께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녀의 명강의를 지금 시작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 안녕하세요. 그죠? 행복하죠? 예. 그리고 제가 어디 출신? 그래요. 충주 여상, 지금의 한림디자인고등학교.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52세. 손자까지 있어요. 손자까지 있는데 화장품 회사 모델 된 거 기적이죠? 네, 기적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강의는 기적이 일어나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야 해요? 맞아요. 잘 들어야 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임순균, 지금 재단 이사장님이시죠? 임순균 교장 선생님이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분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쉬는 시간만 되면 어딜 갔냐면 교장실을 갔어요. 처음에 간 이유는 배가 아파서 갔어요. 선생님 저 배 아파요. 양호실로 안 갔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배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뭐를 해주셨겠어요? 손을 따주셨겠죠?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그래서 사실은 교장 선생님하고 저는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교장실에 쉬는 시간만 되면 교장실을 갔어요. 여러분은 그러나요? 아니요. 교장 선생님이 높은 분이라서 못 가요? 아니요. 엄청 좋아요. 교장실 가시면. 왜 좋으냐? 저는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걸 배워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이 다 다르다. 요거 혹시 임순균 교장 선생님한테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달리 보이는구나.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좋은 점만 보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후배님의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좋은 점만 저 사람 그 후배님을 보니까 제 입에서 나가는 단어가 말이 좋은 말만 나갈까요? 나쁜 말만 나갈까요? 맞아요. 좋은 말만 나가요. 그러면 저 후배님은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친구의 나쁜 점을 봐야 돼? 아니요. 좋은 점. 또 스승님의 좋은 점, 나쁜 점? 좋은 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좋은 점만 보기로 마음을 먹고서 교장 선생님한테 그런 교육을 받고서 그래서 좋은 점만 봐요. 그리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좋은 곳만 가려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히 어떻게 됐어요?
만인이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해요.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말대로 인기 짱이야. 두 번째는 뭐를 배웠냐면 머피의 잠재의식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늘 잠자기 전에 편안한 자세로 자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가 원하는 소원을 빌어라 그러셨어요.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여상을 졸업하고 딱 6개월 있다 어디를 갈게요? 시집을 갔어요. 엄청 멋진 남자하고. 그 남자도 어떻게 상상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멋있는 남자가여야 되고 내 결혼 상대는 내가 시집 가는 그 집은 마당이 1000평은 넘어야 된다라는 꿈을 꿨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시집 가서 살 때 내 냉장고 속에는 우에 칸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중간 칸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까지 꿈을 꿨어요. 근데 진짜로 시집을 가니까 어땠냐면 그 집이 1200평이었어요. 대박이죠? 여러분들 말 따나 대박? 대박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잘생겼냐? 기공자 같아요. 모르시면 김경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그분은 보셨어요. 저는 뭐예요? 남들이 다 시집 잘 왔다고 그래요. 내가 조금 못생겼고 작잖아. 그죠? 근데 희지는 어때요? 그분이 장가를 잘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장 선생님께 배운 공부가 또 뭐였냐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도꼭지를 틀으면 수돗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 것만 아까워한대요. 그런데 그 수돗물이 다시 나오기 위해서 밑에 물을 항상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무슨 삶을 살아요? 나누는 삶을 살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저는 그래서 정말로 실천하면서 살아요. 본인이 사랑을 받는 게 더 좋아요? 주는 게 더 좋아요? 받는 거는 어느 정도 받다 보면 그 상대방,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아도 되나? 무슨 마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죠? 근데 주는 마음은 한도 끝도 없이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다음에 어른이 돼서 성장하면 나누면서 살아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것이 꼭 금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내 옆에 친구한테 이 옆에 친구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할 때 내가 좀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건 꼭 돈만 나누는 건 아니에요. 제 지식을 지금 여기 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달하고 있죠?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지금의 이 여러분의 처지를 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면. 알았죠? 그 다음에 배운 게 또 뭐냐면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거보다 더 큰 불행과 비교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죠. 불행한 일이 나한테 요만한 불행한 일이 생겼어. 요거에 실망하고 우리가 좌절해야 돼요? 아니에요. 예, 맞아요. 더 큰 불행과 비교하면 고까지 것쯤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좋은 생각. 그 다음에 무슨 생각? 좋은 상상을 하면서 살아가요. 요게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배운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옛날에 마당새가 있었어요. 이 마당새는 자기 신세가 너무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마당새는 자기 신세가 왜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양반집에 하인으로 태어났잖아. 그죠? 하인으로 태어나면 뭐만 해야 돼요? 양반집 허드렛 일만 해야죠? 마당새가 자기 복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마당새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지나가던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당새야, 너 무슨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니? 그랬더니 스님, 저한테 무슨 복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복이나 있기나 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껄껄껄 웃으시면서 너한테 무슨 복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동방사기라는 나라를 가보거라 그래요. 동방사기라는 나라를 가려면 길이 멀고도 험한데 그래도 갈래?
가실래요? 가요? 무슨 복이 있나 알아보러 가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기 서울서역까지 올 때 뭐를 타고 왔어요? 차, 승용차 타고 왔죠? 근데 마당새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되죠? 걷고 또 걸어서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대궐 같은 집에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나 좀 여기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런데 거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으리으리한 집에 여인 딱 한 명뿐이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당새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래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왜 이 큰 집에 당신 혼자 사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해마다 사람이 죽는데 올해가 내가 죽을 차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또 이 남자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 그러는 당신은 어디 가시는 중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마당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무슨 복이 있나 점 치러 가는 중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가자고? 요새 신세대는 같이 가자고인가 보지?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 점도 좀 쳐갖고 오시라고 부탁을 했어요. 약속을 했죠? 약속을 하고 또 길을 가요. 근데 큰 산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큰 산 꼭대기에 조그만 암자가 있었는데 그 암자의 스님도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요? 되게 똑똑하시네. 나는 없는 줄 알았어. 그 산 꼭대기에 스님 혼자 사는데 무슨 고민이 있겠어. 나는 고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도 고민이 있었어요. 부처님 말씀에 고민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대요. 여러분들도 다 고민 있죠? 그 고민을 누가 얼마나 지혜롭게 해결해 가면서 사느냐가 그 사람의 능력이래요. 그죠? 그래서 그 스님은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절마당에 꽃씨를 그렇게 뿌리는데 꽃이 펴요, 안 펴요? 안 펴요. 그게 고민이야, 그분은. 그래서 또 약속을 하죠. 점 쳐자 드리겠다고. 이제 마당새가 여자한테 한 번 약속하더니 두 번째 스님한테는 자신 있게 약속을 해.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길을 가요. 길을 가다가 큰 바다를 건너가야 됐는데 그 큰 바다를 건널 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시절에? 그러면 어떻게 가요? 수영해서? 뗏목 타고? 빌려서? 그럴 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무기가 나타나, 바닷속에서. 그러면서 마당새한테 뭐라고 하냐면 마당새야, 내 점 좀 쳐갖고 올래? 내가 있잖아, 내 친구들은 다 용이 돼서 하늘로 승천하는데 나만 못 가. 나만 못 가는데 몇 년을 못 가나 잘 봐요. 100년? 아니야. 500년? 아니야. 1000년 동안. 잘 들어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들 친구가 다 이렇게 같이 공부 배우는데 다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자기만 1000년 동안 못 간다 생각을 해봐. 어때요? 못 간다고 생각하면, 자기만 못 가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그래서 이 이무기가 너무 속상해. 왜 친구들은 다 용이 돼서 하늘로 가는데 왜 나만 1000년 동안 이렇게 못 가냐고. 내 점 좀 쳐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바다를 무사히 건너서 마당새는 동방사기라는 나라에 도착을 해요. 동방사기라는 나라에 딱 도착을 하니까 용한 점쟁이는 없었어. 용한 점쟁이가 누구였냐면 부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당새가 세월이 많이 걸려서 갔죠, 그죠? 오랜 세월 걸려서 그 험한 길을 갔는데 부처님하고 마당새하고 딱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마당새는 입도 뻥끗 못했는데 자네한텐 복이 하나도 없네. 그냥 돌아가게 그랬어요. 돌아가실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거 물어봐요?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가 그 험한 길을 멀고도 험하게 갔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고 하면 실망하고 절망하잖아. 그죠? 그런 생각만 할 거 아니야. 왜 내 신세는 요 모양 요 꼴이야. 이렇게 신세 한탄만 하고 좌절할 수도 있고. 그죠? 자, 우리가 동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여러분들이 식칼이 있다고 해서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럼 흘러내리는 물도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마당새는 그런 부처님, 저는 복이 없으니 어쩔 수 없고 제가 이만저만해서 부탁을 받아온 몇 사람 걸 봐주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봐주셨을까요? 안 봐주셨을까요? 그럼 봐주지.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요? 거꾸로 오면? 맞아요. 이무기를 만나요. 이무기한테 이무기 입에다 손을 대면서 너 여의주 좀 뱉어봐 그랬거든요. 그 이무기가 여의주 몇 개 뱉었을까요? 7개? 1개? 3개 누구? 3개? 이무기야, 넌 여의주가 하나라야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는데 뭐가 많았어요? 그렇지, 욕심이 많아서 너는 여의주를 3개나 갖고 있었잖아. 2개가 더 많았죠? 그러니까 너는 욕심이 많아서 네 친구들은 다 하늘로 승천한 건데 너만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요. 아주 똑똑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무기가 뭐라고 하냐면 마당새야, 나는 하늘로 승천하는 게 목적이지 여의주 2개는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누구 가져가라고? 마당새 너 가져가. 그러니까 마당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단어로 뭐야? 땡 잡았어. 맞아요. 땡 잡았어요. 맞아요. 땡 잡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당새는 땡 잡고 와요. 그 다음에 누구 만나요? 맞아요. 스님을 만나요. 스님을 만나는데 그 스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스님하고 마당새하고 절마당을 다 파보니까 그 절마당에 금은보화가 잔뜩 숨겨져 있었어요. 그 금은보화가 잔뜩 숨겨진 그 땅에서 꽃이 폈을까요? 안 폈을까요? 안 폈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어떻게 해요? 마당새야, 나는 꽃이 보고 싶은 거지 이 금은보화는 하나도 필요 없어. 마당새 너 가져가. 왔어. 아까는 땡 잡은 거고 지금은 뭐 잡은 거예요? 봉 잡았어? 내가 생각하기엔 대박 난 것 같은데. 대박 났죠? 일단 하여튼 마당새는 금은보화를 갖고 대박을 내고 지금 가죠? 누구한테 가요, 마지막에? 그 여인한테 가서 당신은 말이야, 이만저만한 남자와 결혼하면 당신은 오래 안 죽어. 그 남자가 누구게요? 맞아요. 마당새는 어여쁜 아내를 얻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그 여인이 어떤 집에서 살았어요? 맞아요. 대궐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마당새는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한텐 복이 하나도 없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당새는 예쁜 아내를 얻고 아내가 살던 대궐 같은 집을 얻고 금은보화를 얻고 여의주를 얻었어요. 자, 여기서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 복이 없으면 남의 복으로도 잘 살 수 있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은 다르지만 다 누구예요? 가족. 맞아요. 가족이에요. 자,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집은 날로 부자가 되고 한 집은 자꾸 가난해져요. 그러면 가난해지는 사람이 부자 되는 집에 그 비법이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봐요. 자, 김서방네는 자꾸 부자가 돼. 이서방네는 자꾸 가난해져. 그래서 이서방이 하루는 김서방네 집을 가요. 이른 아침에. 야, 김서방, 너랑 나랑 친구고 너랑 나랑 상속받은 돈도 똑같은데 너는 자꾸 부자가 되고 나는 자꾸 가난해져. 그 이유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김서방이 뭐라고 하냐면 너 그 비법을 꼭 알고 싶니? 알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네 집에 가서 지붕 위에다 황소 좀 올리고 와. 그러면 가르쳐줄게. 그럼 여러분들은 황소 올리러 집에 갈 거예요? 집에 안 가? 그 이서방은 황소를 올리러 집에 갔어. 집에 가가지고 부인, 아들, 며느리 다 불렀어요. 내가 저 황소를 지붕 위로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 빨리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서방 부인이 뭐라 그랬게요? 안 된다고? 집 무너지는데 어떻게 올리냐고?
이서방 부인이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아, 당신 이제 망령 들었군. 그리고 자기 방으로 확 가버렸어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이제 노망 나셨어요 하고 또 자기 방으로 가버렸어요. 며느리는 아버님 이제 심신이 허하신가 봐요. 제가 보약이나 한 제 해드릴까요? 그리고 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서방은 황소를 지붕 위로 올렸어요? 못 올렸어요? 못 올리니까 어떻게 이 김서방네 집한테 다시 가야죠? 김서방 나는 황소를 못 올리고 왔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김서방이 아무 대답도 안 하면서 자기네 식구를 또 다 불러요. 내가 저 황소를 지붕 위로 올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집도 친구니까 거의 식구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 집 황소 엉덩이는 통통해요? 아니면 빼싹 말랐어요? 그 집 가족들은 그 통통한 황소 엉덩이를 짚고서 영차 그 황소를 지붕 위로 올리려고 이서방이 이른 아침에 그 김서방네 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해가 지드락 영차를 하고 있어요. 올리려고. 그래서 그것을 아무 말 없이 있던 김서방과 이서방 사이에서 이서방이 그때서 해가 지고서야 깨달아요. 뭐를 깨달았을까요? 가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족이 협동해야 된다고? 또요? 믿음? 한 집안의 가장의 말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김서방네는 그 집 가족이 김서방네도 황소가 지붕 위로 안 올라갈 거라는 건 다 알아요. 이서방네처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집안의 가장이 김서방이었죠? 김서방의 말을 존중하는 거예요? 안 존중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엄청 잘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아버지, 요새 현대 시대는 이렇거든? 하고 반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버님, 어머님이 여러분들을 아버지는 내 몸을 낳게 하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길러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의 말씀을 존중하면 그 집안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면 그 혜택은 누가 받는다고? 내가. 바로 맞아요. 내가. 그렇죠? 그래요. 자, 이번 강의는 최고의 유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유산을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네? 건강, 가족, 또 행복, 금은보화 아닌가? 뭐를 부모님한테 물려받고 싶어요? 자, 최고의 유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최고의 유산.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누가 돼요? 결혼하면? 엄마가 될 거죠? 엄마가 돼서 예쁜 아이를 낳겠죠? 그 아이한테 무엇을 물려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자, 내 아이한테 무엇을 물려줄래요? 자, 정답 제가 말할게요. 최고의 유산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엄마는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결혼했어요. 신혼초예요. 신혼초. 여러분들 요 강의 듣는 거 정말 값진 강의예요. 어서 돈 주고도 못 들어요. 자, 우리가 다 지금 뭐해요? 신혼생활 하는 거 우리 다 학생들 모두 다. 자, 남편이 출근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인사할래요? 요새 현대식으로 안 하죠? 아니면 뽀뽀해? 뽀뽀해? 그럼 이 다음에 며느리 얻어도 뽀뽀할 거야?
아니야. 아이들이 우리가 남편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커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어떻게 하라고? 이 온몸에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을 넣고, 그리고 손끝을 세우고 이 각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죠? 배꼽에 자기 배에 다 힘을 줘봐요. 지금 배에 힘을 주면 앉는 자세도 틀려져. 자, 여기다 힘을 줘. 힘을 주고 딱 앉아봐요. 자, 요 분이 우리 남편이야. 우리 남편의 눈을 보라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잘하고, 자, 여보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를 보겠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겠죠? 네. 제가 엄청 일찍 시집 간 거 알죠? 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집 갔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52세면 30 몇 년을 부인으로 살았죠? 네. 그렇게 30 몇 년을 인사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의 손을 와서 잡아주고 여기다 뽀뽀를 해주겠죠? 손등에. 나 다녀올게. 닭살이야? 그리고 이제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세요. 그런데요, 조금 이따 또 오세요. 그래서 여보 뭐 잃어버리셨어요? 이러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내 마음. 마음? 아니요. 당신한테 인사 한 번 더 받고 싶어서. 그러면 내가 네 알았어요. 이거 다시 인사하죠. 그래서 저희 집 아기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2살. 근데 그 아이가 3살, 4살, 5, 6살 때 집에서 뭐를 배워요? 인사. 인사도 배우지만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오시죠? 방문하시는 선생님들이. 아가씨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요새는.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는 거 보고 여기 사는 거 보면 시집 가고 싶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부럽다는 거예요? 안 부럽다는 거예요? 남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잘하면 그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실 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왜 좋아요? 행복하니까. 그렇죠. 부인한테 뭐를 받았어요? 깍듯한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죠? 인사를 받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우리 남편한테 인사를 그렇게 깍듯이 하겠어요. 그죠? 근데 누가 했어요? 자기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그렇게 인사하는데 그 부인이 미울까요? 아니요. 너무 이쁘겠죠? 그래서 그 남편이 그 부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떨까요? 맞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른 분들이 물어봐요. 당신은 그렇게 부인이 그렇게 이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남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렇게 대답해요. 자, 그러면 우리 부인은 또 매일같이, 이제 우리가 지금 신혼이잖아요? 남편이 이제 퇴근해서 오시려고 그래요. 신혼에서 이제 요번에는 좀 아이 좀 낳았다고 생각할까? 한 5, 6살짜리 아들이 있어. 딸도 있고. 자, 밥상을 차려요, 지금. 밥상을 차리는데, 지금 집에서 식탁에서 잘 보세요. 엄마들이 뭐라고 하나? 얘 영수야, 너 이거 편식하면 안 돼. 햄만 먹으면 안 돼.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엄마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맞죠? 네. 따님들 이름 부르면서도 다 그러죠? 네. 근데 그런 말보다는 그 어머니가 거꾸로 여보, 오늘은 가지 무침을 했어요. 들기름을 새로 짜다 했는데 고소한가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어떻게 해요? 당신 가지 무침을 했어요? 먹어보니까 참 고소하고 맛있네요. 사실은 제가 변비가 있었는데 당신이 가지 무침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당신 변비가 있어요? 제가 그럼 내일부터 배춧잎도 준비할게요. 그러면 그 아이가 5, 6살짜리 아이가 뭐를 들어요? 가지 무침은 굉장히 맛있고 고소하대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도 나도 먹어봐야지.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변비에는 배춧잎도 좋고 가지도 좋은 거구나. 당연히 배워요, 안 배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수야, 순자야, 이거 먹어, 저거 먹어가 더 좋아요?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속삭이는 게 더 좋아요? 남편한테 속삭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게 뭐예요? 그렇죠.
남편을 존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어떤 집안이야? 행복한 집안이야? 잘 되는 집안이야? 어떤 집안이야? 둘 다 행복하고 잘 되는 집안이겠죠? 그게 바로 최고의 유산이에요. 남자는 뜻을 세워서 100년, 1000년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바가지 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남편을. 수고했다고 업어줘? 가정이란 남편의 휴식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정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전쟁터가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맞아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하면 여러분들의 그 귀여운 자녀들은 천둥 번개 치는 효과를 똑같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부싸움 할래요? 부부싸움 안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존중해주고 그분을 휴식하게 해줘야죠. 그게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경제교육, 저금하는 방법. 자, 빨리 할게요. 생일이 몇 월? 음력으로. 예. 11월. 자, 음력으로 11월 생일이래요. 제가 뭐를 배웠냐면 동서양 철학을 20대 때부터 배웠어요. 이 동서양 철학을 배워서 많이 나고 상담을 했겠죠? 그러면 저 양반은 11월. 음력으로 11월. 자, 11월이라는 달이 나오면 이 사람의 성격이 나와요. 자, 친구들이 저 사람을 잘 말해봐요.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탈인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저 사람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게 좋아.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짧아야 좋은데 요 생일 달만큼은 아니야. 길어야 돼. 옷도 치마도 길게 입어야 해. 근데 저 친구가 진짜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그래요. 맞아요. 자, 이 11월 생이기 때문에 요 사람은 저금을 3자로 해야 해요. 자기 그릇 크기가 3이야. 여기다 물을 계속 부으면 요 3까지 가득 찼는데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요. 그렇지. 자기 그릇 크기보다 넘치게 저금을 하면 돈이 새 나간다는 뜻이야. 그리고 거꾸로 여기다 못 미쳤어. 여기까지밖에 저금을 못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기 그릇도 못 채웠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금을 하는데 통장을 이렇게 만들어요. 5개를 만들어. 오. 통장 5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써야겠죠? 저 친구 이름이 뭔가요? 이런 해? 해주? 이해주? 여의? 요렇게?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는 제1번 창고, 요건 제2번 창고,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나 참 잘했어. 나 참 잘했어. 여기는 나 너무 잘해. 나 너무 잘했어. 여기는 나 영웅 아니야? 여기는 나 해냈어. 나 해냈어. 나도 부자가 되고 있어. 자, 해주는 11월 생이라 그랬어, 그죠? 여기다가 3만 원을 저금을 하는 거야. 자, 돈을 벌면 항상 요걸 3등분 할 줄 알아야 돼요. 해주가 하여튼 10만 원을 벌었어. 1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요 10만 원에 3등분 하면 요게 얼마씩이에요? 33,000원. 자, 33,000원은 저금을 해야 해. 그 다음에 여기 요 돈은 가족과 쓰는 거야.
여기는 가족과 쓰는 거. 요거는 뭐? 아니, 오로지 나만을 위한 노후 대책을 해야 해. 자, 요거 3만 원 저금해야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돈을 벌었어. 돈을 벌었는데 요번에는 30만 원을 벌었어. 그럼 30만 원을 이렇게 나누면 얼마씩이에요? 10만 원. 그럼 은행 가면 우리가 몇 번 찍을 수 있어요? 3만 원짜리? 3번을 따로따로 찍어달라래, 아가씨한테. 한꺼번에 가서 찍지 말고 이렇게 따로따로 찍어주세요, 그래요. 그럼 따로따로 찍어주면 여기 번호도 써지겠죠? 그러면 요거 또 다시 자기 어떻게 해야 돼? 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나 참 잘했어야. 요게 이 통장 겉에 쓰여져 있어야 해. 그러면 이게 10번이 되면 얼마예요? 30만 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30만 원이 가득 찼어. 컵에 물이 가득 찼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더 부라 그랬어? 넘쳐 흘러가니까 다른 창고로 옮겨줘야지? 이 30만 원이 어디로 가야 돼? 이리로 가야지? 그렇지. 그럼 여기는 뭐만 저금이 돼? 30짜리만, 그지? 30짜리가 또 10개가 되면 얼마 돼요? 요 300은 또 어디로 가야 돼? 300은 이리 가야죠? 근데 요 2번에서 30만 원씩 저금할 때 나 너무 잘했어 잖아, 그죠? 근데 3번으로 300이 갈 때는 뭐야? 나 영웅 아니야? 그지? 여기 때서부터 자기 인생이 바뀌는 거야. 나 영웅 아니야. 여러분은 다 뭐가 될 수 있다고? 영웅. 맞아요, 영웅. 나 영웅 아니야가 넘어가면 여기는 3천이 되겠네. 3천은 뭐야? 나 해냈어. 그 다음에 3천이 3억이 되면 나도 부자가 되고 있어. 그치? 요렇게 저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나 3억 부자가 될 거야 막연히 꿈꾸는 건 안 돼.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보러 꿈을 꾸되 어떻게 꾸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꿈을 꾸라 그랬으니까 스승님이 가르쳐준 걸 제자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스승님이 가르쳐준 걸 어떻게 빛나게 만들죠? 자, 우리가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한테 저금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똑같아요. 통장을 이렇게 5개 만드는 건 똑같은데, 자, 이제 봐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죠? 우리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면 이 아이한테 뭐를 해줘야 돼? 아이들이 이쁘다고 막 용돈 주고 뭐 과자나 사주고 막 이래?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똑같아요. 우리 딸은 1월이야. 그러면 4가 행운의 숫자야. 그러면 얘를 4,000원을 엄마가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야. 뭐 할 때? 얘가 너무 이쁠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좀 컸으니까 걔를 예를 들게요. 어느 비 오는 날 엄마가 현관 앞에서 엄마를 기다려준 네가 너무 고마워. 그래서 엄마가 4,000원을 저금해 준 거야. 그죠?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기뻐. 요거를 여기다 써줘야지, 그지? 내 딸이어서,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기뻐. 그리고 여기다가 4,000원을 주고 싶을 때 처음엔 아기가 우리가 태어난 걸 해보자. 태어난 탄생 기분으로 4,000원을 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기가 뭐 옹알이 할 때 또 4,000원 줄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100일 하라고 손님들이 뭐 이렇게 돈을 줄 수도 있잖아, 그죠? 100일 돈 뭐 이렇게 해서 저금을 해. 이렇게 쭉 해서 4,000원, 4만 원, 40만 원 이렇게 늘어나가죠. 그런데 여기에 써주는 말이 뭐예요? 아까 여기 우리들 저금하는 거랑 다르지? 아이한테 아이의 그 느낌을 우리가 적어줘가면 이 돈을 주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언제 선물을 주느냐면 그 아이 생일날. 근데 어려서는 아기가 못 받잖아, 그죠? 그러면 요걸 계속 저금하다가 3, 4살이 되면 아이랑 가상 시장놀이를 하는 거야. 가상 시장놀이. 그러면 이 아이가 절대 떼쓰지 않는 아이로 변해요. 가상 시장놀이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랑 시장놀이를 할 때 점포를 다 차려놓는 거야. 뭐 여기는 쌀가게, 여기는 두부가게, 여기는 유치원, 여기는 뭐 한국전력, 여기는 은행, 여기는 옷가게 다 차려놓고 아이랑 돈을 똑같이 나눠서 가지고 시장을 가요. 시장을 갔을 때 엄마가 시장을 다 봐가지고 와서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 우리 시장 보니까
이제 배도 고프다. 엄마는 밥을 해 먹으려고 쌀을 사왔는데 너는 쌀 사왔니? 라고 물으면 그 아이는 쌀을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안 사왔어. 뭐만 사왔어? 여자아이니까. 그렇지. 자기 장난감만 사왔지.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물리러 갈까요? 안 갈까요? 그렇지. 엄마 나 그럼 장난감 하나 물리고 쌀 사올게요. 그러면 쌀만 가지고 밥을 먹어? 반찬도 있어야죠. 된장찌개 해 먹으려면 엄마는 두부도 사왔는데 그 아이는 또 물리러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서 다시 두부로 물려갖고 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밤이 되면 우리가 전기불을 켜야 되는데 나는 전기세 낼 돈 남겨왔는데 너는 남겼니? 그러면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자, 쌀 살 돈, 두부 살 돈, 전기세 낼 돈, 유치원비, 책 살 돈, 옷 살 돈 다 물리고 나면 자기 수중에 남는 장난감은 몇 개일까요? 한 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는 3, 4살에 뭐를 배워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한 개만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장난감 가게에서 울고 떼쓰고 엄마한테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무기가 뭐를 부리다가 1000년 동안 하늘을 못 가요? 그렇지. 이 아이는 욕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이 아이는 돈을 가지고 분배하는 걸 이미 다 배웠죠? 돈이라는 건 이렇게 분배해야 된다. 그죠? 남친이 이쁘다고 남친한테 다 몰빵해? 아니면 뭐랄까 금값이 올라간다고 금값에서 몰빵해? 안 돼. 분배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아이한테도 저렇게 칭찬해줘가며 적응해 줄 수 있죠. 3, 4살에 경제교육을 가르치면 그 다음에 몇 살에? 6, 7세 한글을 터득할 때 뭐를 해주라고? 은행에 가는 거야. 그 아기를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은행을 가는데 뭐를 터줘야 되냐면 주식계좌를 터주는 거예요. 그러면 3, 4살에 경제교육을 가르쳐서 6, 7세까지 모은 돈이 이 사람이 400돈이 안 돼, 우리 애기가. 에? 그럼 요 400을 가지고 주도주를 3년을 사면은 400이 3년 지나면 얼마 되는 줄 알아요? 4, 5, 20, 2천만 원이 돼요. 그럼 2천만 원이 다시 3년이 흐르면 얼마 돼요? 2, 50, 1억이 돼요. 1억이 다시 3년이 흐르면 얼마 돼? 5억이 되지. 그러면 요 5억이 되는 순간이 여러분 나이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5억 있어? 없지? 바로 그거예요. 왜? 엄마들이 뭐 했냐면 엄마 아빠가 열심히 모아서 여러분들을 모아주려고 엄마 아빠들이 모아. 근데 선배는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이 딸아이도 3살만 되면 자기 먹고 살 궁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딸아이한테 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 경제교육을 엄마한테 받으니까 그 아이는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우리 딸은 12살인데 이미 자기가 핸드폰에다가 샵을 차려서 장사를 해요. 제가 용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저는 절대 용돈을 안 줘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 다른 아이들도 용돈을 타는데 저도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용돈을 줘야 할 이유를 한번 대보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왜 용돈을 또 줘야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놀랍죠? 여러분들 다 엄마들한테 용돈 타죠? 전 안 그래요. 네가 용돈이 갖고 싶거든 네가 문제집을 풀어라. 한 장 풀면 얼마? 1,000원. 그럼 20장 풀면 2만 원 중에 90%는 저금이고 10%는 네 맘대로 써라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무슨 습관이 잘 들어있어요? 저축하는 습관. 그러면 우리가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벌려놨어. 그런데 나 혼자 시컷 먹고 배가 부르니까 선생님 이거 하나 드세요가 좋아? 아니면 선생님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먹는 게 좋아? 다 하네 이론상. 자, 됐어요. 끝.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잘 보셨습니까? 이미 성공이라는 글자에 가까워진 윤순숙 투자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탐욕을 버리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욕심만 부리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오늘 배운 성공법 마음속에 잘 되새겨서 성공을 위해 여러분 힘차게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 콘서트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